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윤경입니다. 데뷔 35주년을 맞이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타 중의 스타. 과연 그 주인공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힌트 하나 드릴까요? 그분의 어머니가 4살 때 피아노를 시켰는데 피아노 연습을 스파르타식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시키신 나머지 밖에서 못 나오게 문을 이렇게 잠가 놓으시고 물이 마시고 싶을 때면 문에서 엄마 물 이러면 물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식의 교육을 받다. 근데 이 어머니가 왜 그러셨을까? 사실은 어머님이 굉장히 음악에 관심도 많고 성악에 재능도 있으시고 성악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셔가지고 오늘의 주인공을 뱃속에 잉태하셨을 때 태교로 마리아 칼라스라는 전설적인 성악가죠. 음반을 24시간 들으셨다고 해요. 네, 여러분, 제가 성악가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바로 그녀의 이름은 스미초! 예! 조수미 씨의 어머님 김말순 여사님이 딸을 보니까 여러모로 너무 문학적, 감성적 이쪽으로 충만한 거라. 그래서 그 아이의 다양한 재능들을 키워주려고 독서, 또 피아노, 가야금, 성악, 발레 이것저것 굉장히 열심히 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KBS 누가 잘하나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에 나가서 바로 1등을 하면서 선화예중의 선생님이 유병무 선생님을 그때 만나게 됩니다. 선화예중 전교 수석 입학은 물론 선화예교까지 장학금을 받으면 그냥 승승장구 쫙 갔죠. 1962년 11월 22일에 태어난 조수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프리마돈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세계를 소프라노 자신의 목소리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쫙 장악하고 있는 세계적인 스미초가 되기까지 제 생각에는 4번의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만남들 제가 쏙쏙 쏘쏘한 클래식에서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유병무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조수미 어머니는 아무리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노래 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고 해도 또 변성기가 사춘기 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곧잘 하는 피아노를 전공으로 시킬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병무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무조건 성악을 해야 되는 아이다. 그리고 내가 관리를 해서 이 아이가 별 문제 없이 변성기를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선생님의 간곡한 설득으로 조수미는 성악을 전공으로 하게 되고 그리하여 선화예중 예고를 성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아마도 그 어머니와 조수미는 세계적인 그 소프라노의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너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되지 말고 만인이 사랑하는 성악가가 되도록 해라. 와, 되게 멋있다. 근데 멋있으면서 외로울 것 같은 양날의 칼 같은 인생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여러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예요. 만인의 사랑을 받고 또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도 또 외로운 순간이 있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인생 얘기하는 거죠. 그 후 조수미 씨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소프라노였던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경숙 교수님에게 레슨을 받게 되고 서울대 음대 40여 년 동안 최초로 최고의 점수로 수석 입학하게 됩니다. 와우. 그럼 그때부터 완전 1등만 거머쥐면서 그냥 아주 탄탄대로의 인생을 하셨겠죠. 맞죠? 노노노노노.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조수미 씨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녀의 인생이 바뀌게 된 두 번째 중요한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사랑에 빠진 K군. 그 K군을 보자마자 조수미 씨는 사랑에 빠졌고 K군에게 여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난 너가 좋아. 그 여자냐 나냐 이러면서 대범하게 정면 돌파. 그리고 결론 쟁취. 두 사람이 정말 열렬하게 너무너무 애틋하게 아름답게 하루 종일 계속 수업도 안 갈 때도 많고 캠퍼스 커플로 둘은 아주 뜨겁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안 가고 굉장히 이 최고 점수로 들어왔던 조수미 씨의 성적 뚝뚝뚝뚝뚝뚝 떨어지게 되고 그 당시에는 1년만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제적이 되는 제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교수님과 조수미 씨 부모님은 얘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지금 탑으로 시작해가지고 바닥으로 쭈르륵 내려가고 있잖아요. 성적이. 아무래도 유학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자퇴를 시키고 유학을 가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등 떠밀려가지고 사랑하던 남친 놓고 유학을 왔는데 물론 그 남자친구도 가라고 했겠죠. 너의 꿈을 쫓아서 더 큰 무대에서 공부를 해라. 내가 널 기다리겠다라고 당연히 남자는 말했겠죠. 하지만 남자친구 그 K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수미 씨는 언젠가 연락이 되겠지 이러면서 이를 악물고 그냥 그 힘겨운 유학생활을 버티려고 하는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사랑의 편지죠. 가 아니고요. 이별의 편지. 통보죠. You, me, over, good, end. 그리고 나중에 듣고 보니 그 K군이 조수미와 같은 성악과 친구와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 뭔 개소리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얼마나 그 당시 20대에 유난히 감수성이 풍부했던,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유학생활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여유롭게 그냥 누리고 막 이렇게 가서 해도 힘들었을 텐데, 여유롭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빈혈도 자주 찾아오고 돈은 여의치 않고 자주 끼니도 걸러야 되는데 학교는 입학해야 되고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이 듭니다. 난 앞으로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하고 산타 체칠리아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산타 체칠리아 그 입학시험 당일날 딱 수미초가 이제 갔는데 시험을 보러 약 60여 명의 입시생이 와 있었어요. 근데 같은 반주자가 이제 모두에게 주어진대요. 그런데 하필 그날 반주자가 안 온 거예요. 아니 피아노를 쳐야 랄랄랄랄 이러고서는 성악가들이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조수미 씨가 I can play the piano. 제가 피아노 칠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시험 보러 온 학생들을 다 반주를 해주고 본인도 반주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으로 수석 입학을 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자랑스러운 스미초 소프라노시네요. 그때 당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학교에서 집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너무 기진맥진해서 집에 오면 쓰러져 자고 또 집에서 연습을 하려면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니까 계속 피아노 끌고 이사를 1년에 몇 번씩 다니고 중고차라도 사고 싶은데 어머님께 차 살 돈을 보내달라고 할 형편은 못 되고 그래서 차를 사기 위해 또 경력도 쌓기 위해 스페인의 비냐스 콩쿠르에 나가게 되고 거기서 당당하게 1등! 그리고 그 돈으로 차를 사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버티면서 그 5년 과정을 불과 2년 만에 마치면서 졸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유학 2년 만인 1985년 이때 나폴리 존타 콩쿠르의 우승 그러면서 약간 국제 무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거죠. 또 같은 해 시칠리 안느 국제 콩쿠르, 바르셀로나 프란시스 비냐스 콩쿠르, 남아공화국 프레토리아 국제 콩쿠르, 이탈리아 국제 콩쿠르 그 모든 콩쿠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세 번째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누굴까요? 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대답할지 알지요. 하지만 그 전에 질다, 오페라 리골레터의 질다. 조수미 씨가 만 23살 1986년에 이탈리아의 5대 극장인 베르디 극장에서 오페라 리골레테 질다 역을 맡게 됩니다. 여기서 정식 오페라 데뷔를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아세요? 신인 소프라노 나고는 믿을 수 없는 노련한 연기, 환상적인 콜로라투라. 이 리골레토 오페라가 끝나고 조수미는 10번 이상의 커튼콜을 받았고요. 관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허버트 본 카라얀. 조수미가 평상시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하던 지휘자 카라얀의 비서가 관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 질다를 하는 조수미를 보고 비서가 너무 감명을 받아서 조수미에게 연락을 해서 카라얀의 오디션에 와줄 수 있겠냐고 묻게 됩니다. 이 질다 덕분에 조수미는 드디어 마에스트로 카라얀을 만나러 가게 되죠.
카라얀의 앞에서 조수미 씨는 리골레토의 질다 아리아를 불렀고 그때 78살의 지휘자는 조수미에게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에 숨어 있었던 거지? 스미조의 목소리는 신이 내는 소리야. 그런 목소리는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한 신의 선율이지. 극찬 중에 극찬이죠. 조수미는 이때 그 마에스트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유학 시절 자기 방에 카라얀의 포스터를 붙여놓고 Good morning, maestro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맨날 포스터에서 보던 인물이 내 앞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믿겨지지가 않아서 그랬답니다. 제가 당신의 머리카락 좀 만져봐도 돼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차마 꼬집지는 못했겠죠. 그 이후 카라얀은 조수미에게 그때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플라시도 도밍고 테너와 함께 가면 무도의 오스카 역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제의를 하게 되죠. 물론 카라얀이 공연 직전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지휘자 솔티가 대신 지휘를 하게 되었지만 카라얀의 이런 인정, 선택은 조수미 씨가 그때부터 훨훨 날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게 된 셈이죠. 밀라노 라스칼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런던 코벤트 가든, 빈 국립 오페라 극장, 파리 바스티유 극장. 이게 다 뭐라고요? 세계 5대 극장이에요. 여기서 조수미는 만 30이 되기 전에 프리마돈나로 다 정복을 했답니다. 정복하니까 나폴레옹 생각나네요. 전 세계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지닌 프리마돈나로 우뚝 서게 되면서 그녀는 다양한 상들을 수상하게 되죠. 처음에 조수미 씨가 유학을 갔을 때 인종차별, 정말 작은 동양인 소녀라고 굉장히 멸시받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린 셈이죠. 조수미 씨는 이탈리아에서 해당 연도에 최고 소프라노에게 주는 황금 기러기상, 지휘자 솔티와 만든 그림자 없는 여인 오페라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앨범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를 널리 세상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푸치니상, 그것뿐 아닌 2007년에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평화예술인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와, 정말 너무 멋있어요. 조수미 선생님. 누가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런 목소리를 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할 수가 있어요? 조수미가 목이 아프면 찾아가는 의사 왈, 조수미는 목젖이 없다. 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과연 목젖이 없으면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성악가가 아니지만 성악을 하시는 분들 답변 좀 해주세요. 2021년 조수미 씨가 데뷔한 지 35년이 되는 해죠. 조수미 씨는 그동안 데뷔 20주년, 30주년 때마다 앨범이든지 뭔가를 기념하기 위해 항상 무엇을 했다고 해요. 올해는 조수미 씨가 자신이 직접 책을 읽어주는 오디오북을 발매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조수미 씨가 BTS의 곡을 본인이 직접 노래하시기도 하였고 지금 한참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 시지프스의 주제곡을 부르시고 또 가수 비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셨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 팬데믹 시대에 유튜브라는 온라인 매개체 또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과 소통을 위해 아낌없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를 너무 존경하고 항상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디바 조수미 씨의 스토리 어떠셨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조수미 씨의 부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조수미 씨의 밤의 여왕 아리아? 감사합니다. 저 일부러 이러는 거 아시죠? 저 노래 원래 이렇게 못하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왜 그녀의 밤의 여왕 아리아, Queen of the Night은 그렇게 특별한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여러분들께 딱 풀어드리도록 하죠.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바이.